제발 이제 그만, 제발 이제 들어와 주세요. 혹시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이렇게 애원하는 순간을 마치 연기처럼 느껴지는 반응이 아닌 온몸으로 전율하며 진심으로 당신을 갈구하는 그 황홀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몸을 만족시키기 위해 맹목적인 노동을 합니다. 그들은 시간과 기운을 쏟아붓지만 정작 여성의 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노동이 아니라 정확한 신호와 교감, 그리고 이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심리학과 임상심리를 전공했으며 뇌와 감각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의학 박사 이소희입니다. 오늘 저는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그 치명적인 실수들을 근본부터 바로잡고 여성의 뇌와 신경계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공략하여 그녀의 세포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깨워내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인 4가지의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디를 만지라는 식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뇌를 먼저 완벽하게 안심시키고 그녀의 신경을 짜릿하게 흥분시키며 마침내 그녀의 본능을 당신에게 완벽하게 열게 만드는 고도로 정교한 소통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이 평생 동안 오해해왔던 여성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당신의 관계 그 자체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혹은 경험하신 여성의 가장 민감하고 특별한 신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난 후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이나 날카로운 질문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이 주제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기술적 접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반드시 왜 그토록 수많은 남성들이 나는 내 아내 혹은 내 연인의 성감대가 어딘지 정확히 모른다고 그토록 무력하게 고백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원본 텍스트에서 인용한 한 설문조사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매우 충격적이고도 슬픈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성의 24%가 자신의 배우자의 성감대를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성감대를 모른다고 대답한 24%의 남성들이 배우자의 성감대를 정확히 아는 다른 남성들보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관계의 횟수나 절정의 빈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속의 소통이 삶의 전반적인 행복과 얼마나 치명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성의 성감대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 나는 당신의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혹은 알려고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아주 폭력적이고도 이기적인 무관심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 방임의 한 형태입니다. 물론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억울합니다. 아내가 콕 집어서 여보, 나는 거기가 좋아. 이렇게 해줘라고 정확히 말을 해주면 나도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는 절대로 어디가 좋은지 말을 안 해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도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보수적인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심지어는 성적 쾌감을 입 밖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금기시하도록 아주 오랫동안 학습받아 왔습니다. 어디가 좋다고 혹은 더 해달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자신이 밝히는 여자, 해픈 여자 혹은 쉬운 여자로 배우자에게 낙인 찍힐까봐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자신의 감각을 숨기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저 남성이 알아서 눈치껏 자신을 만족시켜 주기를 그저 막연히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말없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성의 맹목적인 오해와
여성의 절망적인 침묵이 만나 불만족스러운 잠자리라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비극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여성이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좌절하고, 여성은 남성이 왜 자신의 이 간절한 마음을 몰라주는지 서운해서 좌절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남성은 기본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삽입과 사정이라는 명확하고 가시적인 결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와 정반대로 과정 지향적인 존재입니다. 그녀에게는 그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분위기와 정서적 교감,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이라는 과정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처럼 남녀 간의 이 근본적인 뇌구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남성이 아내를 만족시키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밤새도록 마치 노동을 하듯이 열심히 애무를 해주었을 때 여성의 세포 하나하나가 원본의 그 생생한 표현처럼 발딱발딱 살아나면서 아, 제발, 이제 그만 이제 됐으니 제발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황홀경 속에서 애원하는 그 마법 같은 순간은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성감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마구잡이로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만 애무를 하려고 하면 원본 텍스트의 지적처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남자는 남자대로 이만큼이나 노력했는데 왜 반응이 없지? 라며 지치고, 여자는 여자대로 이 남자는 왜 내가 싫어하는 곳만 만질까? 라며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를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야 여성의 뇌가 가장 빠르게 안전함을 느끼고,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가장 짜릿하게 흥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지, 그 4가지의 과학적인 핵심 부위와 그 부위별 맞춤 공략법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공략 지점 점막으로 이루어진 곳들입니다. 남성분들, 여성의 몸에서, 아니 인간의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슴이나 엉덩이 혹은 성기 주변을 떠올리시겠지만,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즉각적이고 강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곳은 바로 촉촉하게 젖어 있는 점막 조직입니다. 왜 하필 점막일까요? 우리가 흔히 피부라고 부르는 조직은 외부의 거친 자극세균, 그리고 온도 변화로부터 우리 몸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각질층이라는 아주 두껍고 질긴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막은 그 존재 목적 자체가 보호가 아니라 외부의 물질을 흡수하거나 분비하고 감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에는 이 각질층이라는 방어막이 거의 없거나 아주 얇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일반 피부가 두꺼운 가죽 갑옷이라면 점막은 그 갑옷 안에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속살 그 자체입니다. 의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점막은 상피층이 매우 얇고 그 바로 아래, 즉 진피층의 신경말단과 모세혈관이 다른 일반 피부 조직보다 문자 그대로 수십 수백 배 더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당신의 자극이 두꺼운 각질층이라는 방해물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녀의 신경에 마치 전기 신호처럼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신호의 전달 속도와 강도가 상상 그 이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원본의 표현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반응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략해야 할 여성의 몸에 존재하는 이 핵심 점막 부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원본 텍스트가 아주 용감하면서도 또 매우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입 안 그리고 혓바닥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곳들입니다. 입맞춤은 단순히 입술과 입술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막과 점막의 만남, 혀와 혀의 만남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강력한 신경계의 교류이자 서로의 유전 정보를 교환하는
본능적인 탐색 행위입니다. 인간의 혀에는 맛을 느끼는 미뢰뿐만 아니라 수만 개의 미세한 촉각 신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서로의 침을 교환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아무런 경계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신호이자 신뢰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원본에서 언급된 똥꼬, 즉 항문, 주변부의 점막입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문화적인 이유로 금기시하고 심지어는 불결하다고까지 오해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성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곳은 입술이나 성기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민감한 자율신경계가 빽빽하게 밀집된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성감대입니다. 물론 이곳은 개인의 성향과 위생관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 사이의 절대적인 신뢰의 문제와 아주 깊이 직결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배우자와의 깊은 교감과 명확하고도 적극적인 동의해 탐색되어야 할 최고급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몸에서 구멍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점막 조직이며 성감대로 직행할 수 있는, 즉 가장 빠르게 직접 다다를 수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 입구와 같은 곳들입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마치 전국 방방곡곡을 정처 없이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그런 비효율적인 애무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핵심 점막들, 그곳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반응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곳들 꼭 기억하셨다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막 부위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비밀의 장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원본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언급했지만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그 엄청난 위력을 전혀 간과하고 있는 곳, 바로 귓구멍, 즉 웨이도와 귓바퀴입니다. 원본에서 어떤 분이 병원에서 귀를 치료하다가 의사가 귀에 센 바람을 샥 하고 집어넣었을 때 그 자극이 너무너무 세서 좋기보다는 오히려 공포스럽고 무서웠다는 일화를 소개했죠. 그것은 그 자극이 그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는 역설적으로 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신경 다발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민감한 귀를 우리는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절대로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입김으로, 즉 당신의 따뜻한 입김으로 살살살살살살 솔솔솔솔솔 후 하고 부드럽게 불어넣어 보십시오. 이 따뜻한 공기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자극이 귀 속의 그 미세한 솜털과 예민한 고막을 아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때 여성은 마치 등줄기를 타고 척추를 따라 강력한 전율이 흐르는 듯한 그야말로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귀가 성기능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제부터 제가 그 과학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해부학적으로 우리의 귓바퀴와 웨이도, 즉 귓구멍 안쪽에는 우리 몸의 내장기관과 생식기의 감각 일부를 담당하고 조율하는 아주 특별한 뇌신경, 10번째 뇌신경인 미주신경의 분지, 그 중에서도 아놀드의 신경이라는 가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의 핵심 고속도로입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우리 몸을 휴식하고 이완시키며 소화시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적으로 흥분하게 만드는 바로 그 편안함의 체계입니다. 즉, 당신이 그녀의 귀를 따뜻한 입김으로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여성의 자궁과 질의 신경을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귀를 만졌을 뿐인데 다리가 떨린다는 말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즉 이 효과를 수백 배 증폭시킬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원본에서 말한 것처럼 후 하고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그녀의 귀 속에 아주 나지막하고 은밀하며 공기 반 소리 반으로 속삭여 보십시오.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오늘 정말 아름다워. 이것은 단순히 청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 촉각, 따뜻한 바람과 진동 둘째 청각, 속삭이는 목소리, 셋째 감성, 사랑과 인정의 언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결합된 가장 강력하고도 정교한 뇌에 대한 직접적인 애무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로 금방 내 반응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 귀를 원본의 그 탁월한 비유처럼 전차의 요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즉 옷을 벗기 전에 미리 해두면 그날 밤에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우아한 전략입니다.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식당 같은 데 가면 입맛 도둑이라고 하는 약간의 입맛을 다실 수 있는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귀를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귓바퀴나 귓불을 손가락으로 아주 부드럽고 소중하게 만져줍니다. 그 다음에 원본의 조언처럼 고개를 숙여 살짝 당신의 혀를 갖다 대면서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와 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정한 언어들, 사랑의 언어들을 그녀의 뇌리에 직접 속삭여줍니다. 이렇게 완벽한 전차의 요리를 충분히 즐기고 나면 그 다음에 옷을 벗으면서 사랑을 나눌 때 여성은 이미 훨씬 더 많이 달아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뇌는 이미 당신을 완벽하게 안전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모든 감각의 문을 활짝 연 즉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모든 자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그리고 원본이 그토록 경고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주의점이 있습니다. 제발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귓바퀴나 귀 속에 당신의 침을 척척 갖다가 발라 대지 마십시오. 축축하고 차가우며 냄새까지 날 수 있는 그 침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향기로운 입김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여성은 그 순간 모든 흥분이 식고 다 분위기 깨져요.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그것만 안 하시면서 사랑의 언어와 따뜻한 입김으로 옷 벗기 전에 그녀의 가장 예민한 점막을 먼저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공략 지점, 피하 지방이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어딘지 대략 눈치채셨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런 곳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성의 상징인 가슴이 되겠고요. 풍만하고 부드러운 빵빵한 양쪽 엉덩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특히 허벅지 안쪽의 부드러운 살도 그렇고요. 또 의외의 복병인 옆구리의 잘록한 살, 이러한 곳들이 바로 의학적으로 피하 지방이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지방이라고 하면 그저 불필요하고 감각이 둔한 살덩거리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들을 마치 근육을 풀듯이 아주 강하게 움켜쥐거나 심지어 꼬집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성의학적으로 지방 조직은 단순한 기운 저장고가 아니라 수많은 모세혈관과 압력 수용체가 스펀지처럼 촘촘하게 분포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감각기관입니다. 특히 가슴과 엉덩이처럼 지방이 풍부한 곳은 손가락 끝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자극이나 가벼운 스침보다는 오히려 깊고 따뜻하며 넓은 면적의 압력, 즉 당신의 손바닥 전체로 마치 그 부위를 온전히 감싸 안는 듯한 자극에 가장 크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이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막 아프게 막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남성들은 종종 주무른다는 폭력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쾌감이 아니라 고통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본에서 제시한 비유는 제가 그동안 읽어본 그 어떤 성의학 서적의 비유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과학적이며 동시에 가장 감동적인 비유입니다. 바로 아기의 비유입니다. 마치 아기들이나 젖을 먹이면서 한쪽 손으로 비어있는 한쪽의 엄마 가슴을 살짝
그 아기의 아직 힘없는 보드라운 그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쓰다듬듯이 그렇게 아내의 한쪽 가슴을 그렇게 마치 그 아기처럼 소중하게 쓰다듬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통찰입니다. 왜 이 비유가 그토록 과학적일까요? 여성의 젖꼭지와 유방은 우리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매우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옥시토신은 우리가 흔히 사랑의 호르몬 혹은 신뢰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때 그리고 남녀가 황홀한 절정을 느낄 때 뇌하수체에서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이 옥시토신은 우리의 경계심을 풀고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즉, 남성이 마치 아기처럼 그녀의 가슴을 공격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소중히 다루며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줄 때 여성의 뇌에서는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옥시토신은 그녀의 뇌를 지배하던 교감신경계, 즉 긴장 불안 경계의 체계를 강제로 잠재우고 그 자리에 부교감신경계, 즉 이완 신뢰 수용의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에 대한 모든 심리적 육체적 경계심을 완전히 풀게 됩니다. 그리고 원본의 그 아름다운 표현처럼 여성이 남성의 그 품에 폭 안겨있는 그 모습이 마치 아기들이나 안겨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녀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모성애가 마치 샘물처럼 막 솟아오르면서 남성을 향한 단순한 선교기 아닌 애틋함, 사랑스러움, 보호 본능이 아주 복잡하게 결합된 그야말로 짜릿한 느낌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더 이상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위협적인 수컷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할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마음을 여는 궁극의 계기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구 아프게 움켜쥐고 주무르는 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옥시토신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킬 뿐입니다. 아가를 다루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연약한 것을 다루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그녀의 피하 지방층을 공략해 보십시오. 세 번째 핵심 공략 지점 움푹 파인 곳들입니다. 이곳들은 우리 몸의 관문이자 교차로이며 틈새입니다. 왜 유독 움푹 파인 곳들이 그토록 민감한 성감대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아주 명확한 해부학적, 신경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곳들은 대부분 관절이 접히는 부분입니다. 관절이 자유자재로 접히기 위해서는 그 부위의 피부가 다른 곳의 두꺼운 피부보다 훨씬 얇고 부드러우며 유연해야만 합니다. 피부가 얇다는 것은 곧 그 표피, 바로 아래에 신경이 더 가깝게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곳들은 우리 몸의 주요 동맥과 신경 다발, 그리고 림프절이 지나가는 일종의 고속도로, 휴게소이자 통로 역할을 합니다. 즉, 혈류와 신경 신호가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모였다 흩어지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의 중요한 나들목을 자극하는 것처럼 그 파급 효과가 전신으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본에서 아주 정확하게 언급된 여성들이 아주 무척이나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움푹 파인 핵심 부위들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기를 이름을 뭐라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원본에서는 이름을 잊으셨지만 이곳은 바로 양쪽 쇄골이 가슴 중앙에서 만나는 목 아래의 그 움푹 파인 곳입니다. 이곳은 여성의 신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남성이 고개를 숙여 가벼운 입맞춤을 하거나 혀끝으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자극하는 것은 남성의 섬세함과 다정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 다리에도 무릎 뒤에요. 여기와 똑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금이라고 불리는 무릎 뒤에 움푹 파인 곳입니다. 이곳은 하체로 가는 좌골신경의 분지와 슬와
동맥이라는 주요 신경과 혈관이 피부 바로 아래로 지나가는 곳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의외로 엄청나게 민감한 숨겨진 성감대입니다. 이곳을 손가락이나 혀로 부드럽게 자극하면 마치 전기뱀장거에 감전된 것처럼 짜릿한 자극이 허벅지를 타고 골반 깊숙한 곳까지 바로 전달됩니다. 셋째, 배꼽 그 안으로 쏙 들어간 그런 곳. 배꼽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탯줄과 연결되었던 생명의 근원이라는 매우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곳을 손가락이나 혀로 부드럽게 혹은 장난스럽게 탐색하는 것은 매우 장난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원초적인 자극을 주며 여성의 복부 근육 전체를 기분 좋게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자궁과 질의 수축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 이곳들은 피부와 피부가 항상 맞닿아 있는 틈새입니다. 이곳에는 신경 말단이 매우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곳을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가볍게 빠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강력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특히 연인끼리 손가락 깍지를 끼는 행위 자체가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엉덩이와 엉덩이고 사이, 즉 꼬리뼈로 이어지는 그 은밀하고도 신성한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척추신경의 가장 말단이 위치한 곳으로 이곳을 손가락 끝으로 척추를 따라 위로 거슬러 올라가듯 부드럽게 자극하면 척추 전체를 타고 올라가는 강력한 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하고도 다양한 움푹 파인 곳들을 공략하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창의적인 기술은 무엇일까요? 원본에서 아주 흥미롭고도 효과적인 조언을 주었습니다. 바로 화장대에 있는 붓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붓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살살 붓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왜 하필 붓일까요? 그 과학적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그 접촉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뇌는 그 자극을 압력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화장용 붓의 끝은 우리가 눈으로 셀 수도 없는 수백 수천 개의 미세한 끈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피부 신경 말단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소나기처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우리의 뇌가 평소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예측 불가능한 신호입니다. 뇌는 이 예측 불가능한 신호를 위험하지는 않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분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여 간질 하면서도 온몸에 오 소름 돋는다 고 할 정도의 강력한 신경 반응, 즉 전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평소의 자극에 다소 무뎌진 감각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깨우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깃털이나 부드러운 비단 손수건을 활용하는 것도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략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게으른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현명하며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고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를 해주면 좋을까라고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긴 시간을 갖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 모든 곳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의 핵심 공략 지점들을 다 골고루 빠짐없이 다니면서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하듯 장엄하고도 섬세하게 사랑을 해주면 더 없이 좋겠지요. 그것이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막 빨리 본론에 들어가고 싶고 어떤 결과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도 여성은 조금이나마 확실하게 좋게는 해줘야 되겠고 이처럼 너무나도 급할 때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더 이상 혼자서 어설프게 점쟁이 노릇을 하지 마시고 그녀의 마음을 읽겠다고 끙끙대지 마시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보십시오. 자기야, 지금 어디 해줄까? 어느 부위를 만져줄 때가 제일 좋아? 얼만큼 어느 정도의 세기로 해줄까?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존심 상해하거나 혹은 잘 타고 있던 분위기를 깨는 아주 멍청한 질문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남성이 자신의 그 쾌락을 위해 이처럼 직접적으로 노력하고 질문하는 그 태도 자체에 오히려 더 큰 감동과 신뢰, 그리고 흥분을 느낍니다. 이 남자가 지금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오직 나만을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구나. 이 신뢰가, 이 안정감이 형성되는 바로 그 순간, 여성은 의외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니, 거긴 말고 조금만 더 아래쪽, 거기, 맞아. 좋아. 라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곳을 딱 말하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깊게 당신과 함께 그 절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곳, 여성들이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곳들, 즉 여성의 뇌와 신경계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는 그 네 가지의 핵심 전략을 그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전부 다 말씀드린 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점막 부위, 피하 지방 부위, 그리고 움푹 파인 부위들을 마치 시험 공부하듯이 순서대로 다 외워서 오늘은 이곳을 공략하고 내일은 저곳을 공략하고 그렇게 매일 똑같은 숙제를 하듯이 하지는 마십시오. 돌아가면서 요기조기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면서 당신의 배우자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기억하면서 그녀만의 지도를 완성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악기와 같습니다. 라고들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임상심리학자로서 이 아름다운 비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소리를 내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나 과르네리, 첼로가 단 한 대도 없듯이 여성의 몸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른 소리, 다른 울림을 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품 악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악기를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바닥에 굴리거나 거칠게 다루거나 혹은 함부로 줄을 끊어버리지 않지 않나요? 소중하고 귀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악기인데요. 여성들의 몸도 제발 그렇게 하나의 악기처럼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녀의 몸이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지 그녀의 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듬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그 악기는 분명 그 어떤 서툰 연주자가 연주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고 황홀한 소리를 내면서 더 행복에 겨운 절정으로 당신과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악기의 소리는 그 악기 자체의 성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다루는 주인의 손놀림, 즉 연주자의 기량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 사랑의 결론도 결국 배우자인 남성들의 그 섬세한 손놀림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녀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남성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박소연의 이 길고도 어쩌면 조금은 적나라 했을 수도 있는 이 이야기에 이 순간까지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날이 이처럼 서로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뜨겁게 존중하며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저의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아주 작은 울림이라도 혹은 새로운 영감이라도 드렸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더 깊이 있고 더 솔직하며 더 과학적인 이야기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소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